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우라늄 관련 핵심 ETF와 그리고 우라늄의 이제 세계 1위의 채굴 기업이죠. 카메코에 대해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카메코에 대해서 그리고 이 우라늄 관련된 이 ETF에 대해서 정말 여러 번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공개적으로도 말씀드렸고, 특히 좋은마음 기분나게 텔레그램방에서는 정말 꾸준하게 말씀드린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현재 주가는 카메코 기준으로 약 한 30.19달러죠. 자, 꾸준하게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7월달에 7월 13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라늄 수요 폭발, 유럽 원전 그린 에너지 포항 우라늄 채굴 세계 1위 기업 독과점 기업 카메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21.35달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대략 한 50%, 한 40% 이상의 그런 주가 상승도를 보이고 있죠. 사실 텔레그램방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좀 그중에 일부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8월 30일에 말씀드린 글입니다. 전 세계적인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는 듯합니다. 그 첫 번째는 급한 에너지 대전환이 될 것이며 2030년대에 4차 산업혁명을 즐기기 위한 인프라 투자가 계속해서 발생할 것입니다.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020년대는 훗날 대규모 인프라 투자의 시대로 기억될 것으로 봅니다. 투자자로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프라 투자 그리고 에너지 대전환기에 대해서는 텔레그램방에서 정말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분석입니다. 자, 8월 30일에 한 번 더 분석해드렸죠. 슬슬 시장에서 깨닫고 있는 듯합니다. 정말 여러 번 말씀드린 산업이죠. 무게추가 기운 것으로 판단합니다. URNM 투자 중입니다. 카메코 매일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텔레그램방에서는 제가 이제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도 꾸준하게 이제 언급해드리고, 제가 이거 투자를 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다 말씀드리기 때문에 사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내역을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특히나 이제 강조드리는 업종, 강조드리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8월 31일에 한 번 더 원전에 대해서 분석해드렸습니다. 에너지 리스크가 심화되면서 노르웨이가 자국의 전력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 국가 이후로의 전력 수출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무기화에 이은 자국 보호주의가 심화될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각국의 이기주의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물가 상승은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2020년도에 말씀드린 부분이죠. 세상의 모든 기운이 인플레이션 시대를 만들기 위해 몰리고 있는 것 같다고요. 물가 상승률이 꺾일 수는 있지만 그 자체의 상승은 장기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이 매우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대입니다. 정답은 신재생에너지 ESS 수소입니다. 원전 또한 절반의 정답이라고도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폭발적인 LNG 투자에 이어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이쪽 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핵심 기업들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다초년 에너지, URNM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참고로 다춘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URNM도 마찬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하고 있고, 두 기업 모두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절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저 같은 경우도 충분히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몰라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URNM은 대략 한 추가 매수까지 중간에 진행해서 수익률이 좀 상당히 낮아졌어요. 그럼에도 5.5%, 대략 한 5.5%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 다초뉴 에너지 같은 경우는 현재 74%, URNM은 5.5%, 다초뉴 에너지는 74%의 그런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니에요. 자, 9월 2일에 한 번 더 분석해드렸죠. 원전을 통해 수소를 만들고 그 수소를 다른 국가에 수출하겠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으나 상용화할 경우 현재의 산유국과 같이 에너지를 통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수소 산업에 많은 돈이 몰리고 있는 핵심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산유국들의 지위를 누리고자 하는 국가, 기업들이 보고 있는 곳은 하나같이 수소입니다. 투자 시기를 재고 있습니다. 상용화까지 긴 시간을 요하는 업종인 만큼 긴 안목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URNM 투자 중입니다.
네, 9월 5일에 한 번 더 분석해드렸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탄소 제로는 인류의 생존과 일맥상통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실제 상황의 심각성이 대중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수십 년간 꾸준한 성장을 보일 것입니다. 특히 인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신흥국들이 어느 에너지를 선택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원전에 무게가 쏠리고 있는 듯합니다. 물론 신흥국들이 지금 한창 발주하고 있는 에너지 시설들 대부분이 화석연료 에너지 플랜트들입니다. 비용 대비 효율이 떨어지는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할 여력이 크지 않은 것입니다. 훗날에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으나 그 전까진 그나마 LNG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이 텔레그램 글들은 이 원전 우라늄과 관련된 분석을 추려서 이제 그 중에 일부만 좀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9월 8일에 이제 어제죠. 네, 어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에너지 위기에 맞서 영국은 미국과의 협약을 깨고 석유가스에 대한 설비 투자를 무더기로 허가하였으며 원전 폐쇄를 고수하던 독일은 슬그머니 연장에 대한 운을 띄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의 여론조사 결과 최근에 원전에 대한 재연장, 원전에 대한 증설에 대한 찬성이 과반수를 넘어섰습니다. 최근에 넘어선 거예요. 그에 따라서 정치권은 당연히 입장 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LNG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원전의 턴어라운드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 총리는 겉으로 탈원전을 고수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이에 대해 전면으로 반박하며 원전을 재가동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여론 또한 과반수가 원전 재가동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원전 무조건 폐쇄를 주장했던 독일의 스탠스가 조금씩 변화할 기미가 보이고 있는 듯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탈원전의 대표 국가인 일본이 친원전 쪽으로 등을 돌리고 있는 와중에 일본조차 친원전 쪽으로 등을 돌리고 있죠. 독일마저 돌아선다면 원전은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말씀드렸듯이 공급 자체가 워낙에 줄어든 상황이라 수요가 조금만 늘어도 쇼티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년, 올해의 천연가스, 석유, 석탄처럼 말입니다.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URNM, 카메코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카메코도 현재 투식 중이에요. 카메코도 현재 약 5%가량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네, 절대 매수매도 추천 릴이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새롭게 가입하신 멤버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올려주시는 자료만 봐도 엄청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텔레그램 방에서는 제가 핵심적인 내용들, 핵심적인 분석들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양이 적지는 않아요. 양이 적지는 않고, 제 생각에는 딱 핵심만 분석해드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많다고도 느끼지는 않습니다. 직장인들 기준으로 딱 따라가기가 좋은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만 이제 분석해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력을 키우기에는 핵심적인 내용들만 보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갖가지 것들 봐봤자 실력이 크지 않아요. 자, 그럼 그 이후에도 저는 꾸준히 공개적으로도 좀 계속해서 좀 분석을 좀 해드렸죠. 22달러대에서도 한 번 더 분석해드렸습니다. 7월 15일에 말이죠. 완전한 턴어라운드의 시작, 네, 탈원전에 목숨 걸던 독일, 일본, 태세 전환, 원전 우라늄 ETF 및 우라늄 채굴 세계 1위 카멘코 이렇게 말씀드렸고 22달러대에서 현재 30달러대까지 대략 한 20% 이상의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7월달에 한 번 더 분석해드렸고 그리고 8월달에도 분석해드렸습니다. 8월 26일에 분석해드렸고 대략 한 10일 전이죠. 우라늄 쇼크에 대비할 때 저는 우라늄 쇼크가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천연가스, 석탄, 석유가 쇼티지가 나면서 가격이 급등했던 것처럼 저는 우라늄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잠시 후에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신흥국 원전 비중 대거 늘린다. 우라늄 채굴 핵심기업 카메코, 친환경 에너지 주목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카메코를 위주로 그리고 원전 이제 ETF 핵심 ETF로 URNM에 대한 위주로 이제 좀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URNM 같은 경우는 이 우라늄에 대한 우라늄 현물 가격에 대한 추종을 하고 있어요. 거의 ETF 중에서는 비중이 많은 ETF 중에서는 유일하다.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ETF이기 때문에 우라늄 가격이 올라갈 때 똑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생기는 ETF이기 때문에 주목을 하고 있었고 현재는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카메코 같은 경우는 사실 카자흐스탄의 국영 기업을 제외하고서는 전 세계 1위의 민간 우라늄 채굴 기업입니다.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라늄 채굴 기업이기 때문에 역시나 원전에 대한 산업 현황과 우라늄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 충분한 주가에 대한 반영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사실 원전 같은 경우는 뭐 석탄이라던가 다른 화석연료 에너지보다 많게는 70배, 적게는 수십 배 가량 이제 탄소가 적게 배출돼요. 거의 뭐 무탄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 환경적으로만 본다면 친환경에 가까운 그런 에너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뭐 후쿠시마 원전 사태라던가 체르노빌 사태로 인해서 안정성에 대한 특히나 우라늄에 대한 그런 원전 폐쇄 이후에 그런 보관 방법, 이런 이쪽에 대한 이제 우려로 인해서 지금까지 원전이 극단적인 소멸을 걷고 있었었는데,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갖가지 연구를 통해서 훨씬 더 안정적인 그런 우라늄에 대한 개발이라던가 혹은 이제 원전 폐쇄 이후에 처리할 수 있는 시설 혹은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사실 원전이 폐쇄되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이후에서는 이제 충분한 그런 폐쇄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자료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원전에 대한 이제 시각이 사실 대한민국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할 수 있고요. 일본도 거의 바뀌었습니다. 독일조차도 이제 원전 폐쇄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독일조차도 재연장에 대한 그런 시그널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원전에 대한 그런 시각을 좀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세계 에너지 기구에서 발표하는 자료들만 보더라도 현재 원자력 용량보다 대략 한 20년 뒤에는 50% 가량이 원자력에 대한 50% 가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것도 극보수로 보수적으로 본 그런 원전에 대한 규모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 최근에 EU에서도 원전을 탄소 중립을 위해서 채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실제로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까지 시킬 정도로 원전 LNG에 대한 시각이 바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2050년도까지 글로벌 전력 수요가 매우 급증하고 있는 것은 사실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인류가 2050년대 되면은 100억, 110, 120억 명까지 증가하는 와중에 특히 이제 뭐 전기차라던가 아니면 전력에 대한 생산량이라던가 AI, 데이터 센터, 더 나아가서 IoT 갖가지 전력 기구들이 결국에는 전부 다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는 형태의 그런 전력 기구들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전력 사용량 또한 이제 무시를 못하는 것이고, 특히 신흥국들의 그런 발전을 통해서 충분한 전력 에너지의 생산량, 충분한 전력 에너지의 수요량이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우라늄에 대한 수요 증가가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도 채굴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실제로 대략 한 6년에서 7년 전에 비해서 현재 우라늄 채굴량이 50%가량이 감소해 버렸습니다. 이거 우라늄에 대한 가격 상승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굴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런 형태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 조금 더 우려할 만한 혹은 투자자로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6년 전에 비해서 현재 우라늄 채굴에 쓰이는 자금이 5분의 1토막 났습니다. 5분의 1토막.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산업의 쇠퇴기를 걷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파산을 한 상태이거나 혹은 인수합병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살아남은 기업들만이 파티를 즐길 만한 상황이 점차적으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러시아와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자립에 대한, 에너지 독립에 대한 목소리가 상당히 커지고 있죠. 이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가 물론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를 수 있는 대안이지만 그 외에 다른 쪽에서도 대안을 떠오른다면 당연히 원전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 다음으로 에너지 자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실제로 중국과 미국과 중국이 원자력에 대한 그런 시설에 대한 증설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미국도 이미 충분한 원자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두 개의 원자력 추가적으로 건설하고 있고요. 중국은 100개 정도, 100개 이상의 원전에 대한 추가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증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원전이 증설된다는 것은 우라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우라늄의 공급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일본 같은 경우도 원전을 재가동에 이미 돌입했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사실 올해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원전에 대한 재가동, 원전에 대한 증설에 대한 반대가 과반수였어요. 올해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반대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3분기 들어서면서 찬성이 거의 60%대예요. 이건 말도 안 되게 바뀐 겁니다. 그만큼 실제로 에너지 위기를 겪어보니까 느끼는 거죠. 아, 원전 없이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고 그만큼 재빠르게, 정말 재빠르게 태세를 바꾸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에서도 가장 원전에 대해서 강경책이던 국가들조차 바뀌고 있고요. 뭐 신흥국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화석연료 에너지 다음으로 원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고 이건 중국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런 카메코라던가 혹은 우라늄 관련 기업들 원전에 대한 핵심 기업들에 대해서 꾸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라늄 수요에 대한 증가, 공급에 대한 감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원전에 대한 핵심 ETF와 핵심 기업에 대해서도 분석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은 돈이 됩니다. 필승!